다음은 김경현 의원님 나오셔서 군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 의원입니다. 질문에 앞서 저에게 국민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소원을 아끼지 않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회 본연의 역할을 위해 오늘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종훈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민의 행복지수 향상과 우리 지역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김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짧은 기간이었지만 국민을 대변하는 의원으로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고 군정의 불합리한 행정의 견제와 감시를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직도 미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듯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임기 동안 저의 모든 열정과 역량을 모아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저출산에 따른 영향으로 인해 온화화 수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은 특히 더욱 심각한 실정으로 이번 국회에서도 고령화와 인구 감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그에 따른 대안책들이 거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 기간 중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남학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현장 확인 중 보고된 자료에서 84명의 정원에 내년도 입소 대기자가 무려 500여 명에 달한다는 현황 자료를 보고받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관내 농어촌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인근 목포시의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에서는 온화 감소에 따른 정원 미달인 채로 어린이집을 운영해오고 있고 내년도 온화 모집을 위해 애를 쓰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지만 남학의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입소를 희망하는 부모들이 정원의 6배에 달한다고 하는 것은 민간 주도의 공공 주도의 보육에 따른 부모 선호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는 지자체나 대기업에서 직영이나 위탁 운영을 하다 보니 가정이나 민간 어린이집에 비해 재정 여건이 좋고 보육 인력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어 결국 보육의 질이 높아짐으로써 선호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보육시설에서 가정과 민간 어린이집은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은 10%에서 15%에 머무르고 있고 우리 무안군도 남학지역 2개소와 청계면 1개소가 현재 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보육정책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따르면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은 30%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지렛대 효과에 따른 공공보육 서비스 보육 여건이 민간 영역의 보육까지 확대에 적용되어 결국 유아 보육의 질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내년 9월부터 500가구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 주택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의무 설치토록 영유아 보육법에 개정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의 확충에 나서고 있습니다. 아이의 성격과 도덕성, 아이의 창의력과 사고력, 그리고 건강까지 모두 어린이집에 다니는 시기에 결정됨으로써 그에 따른 유아 보육의 중요성은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또한 연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고 있는 각종 어린이집 사건 사고들을 접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라도
어린이집의 공익성과 투명성, 공정성이 전제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에 주민복지실장께서는 이러한 보육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경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서 주민복지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평소 영유아 보육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서 계시는 김경우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질의하신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은 공교육 서비스 향상을 위해 현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은 전남 22개 시군 중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3,988명의 영유아와 60개의 어린이집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으로 그 어느 지역보다 보육 환경에 대한 기대치가 높아 공보육에 대한 수요 또한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 어린이집에 비해 저렴한 보육 비용과 질 높인 서비스로 학부모들의 선호가 높지만 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듯 남학 지역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입학을 위하여 여러 명이 대기하는 등 국공립 입학에 대한 열망이 뜨겁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 군에서는 2022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을 4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60개소 어린이집 중 국공립 3개소를 위한 법인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국공립 전환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역별 보육 수요와 접근성 등 전반적인 상황을 반영하여 국공립 전환 수급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2021년 입주 예정인 오령주군의 아파트 관리동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의 출산이 매년 줄어들어 한 가정에 한 자녀가 절반 이상인 사회 구조에서 보육 문제는 우리 군의 미래를 위하여 가장 고민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관련 공직자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 공보육 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경은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들으시고 김경은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네,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어린이집의 기준으로 했을 때 6세에서 7세 정도, 지금 그 얼마씩 내고 다니지 아세요? 어린이집 22만 원 보육료. 민간 어린이집은요? 이제 거기도 이제 그 인건비는 지원 아니다 그 보육료를 지원해주고는 있습니다. 제가 우리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저희들 시골에서는 지금 어린아이 울음소리 듣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현재 상황은. 그런데도 이렇게 시골에서 어린이집 다닌 그 가족들을 보면은, 얘들을 보면은 대부분 그 조선, 저부 또 이게 다문화 가족 그 식구들이 많습니다. 어려워요, 사실은 상황이. 그리고 아까 이제 실장님께서 뭐 22만 원 그 유아 보육료를 내고 받는다는데 민간에서는 보조를 받지 못합니다. 지금 원래는 한 5만 원 정도 더 받아서 한 27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민간 어린이집서 한 5만 원 정도 더 받으면은 왜 국공립은 22만 원 하는데 여기서는 한 27, 8만 원 받냐라 그래가지고 그 보조도 못 받은 민간 어린이집에서 똑같은 수준으로 아마 받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래서 국공립으로 전환을 하고자 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서는 인건비가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보육교사 1인당 5만 원을 뭐 그 이제까지 재작년부터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만은 그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그 차이를 좀 그 군비로 지원해 나온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친환경 급식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저희 군에서 지금
개인당 얼마씩 지원해주고 있는가요 지금? 예, 그것은 그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그 별도로 그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 무슨 과예요? 농정과. 농정과장님. 몇 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지금 1인당 얼마인지 아십니까? 학생들 그 친환경 급식비 지원이? 1,900가 아니고요. 1,000원꼴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60% 지원해 준다면 한 600원밖에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40%를 저보다 많은 겁니다. 너무 열악하지 않냐. 저도 이제 손자가 6살 먹은 손자가 있기 때문에 그 유아 교육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실장님이 앉으십시오. 실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시고 그 하겠다라고 하지 말고 아까도 여기 답변서에 보니까 현 정부의 10대 국정 과제라고 이렇게 적어줬구만요. 보니까 그죠? 예. 예. 그에 걸맞게 우리 군에서도 좀 그 행정을 유아 이게 보육 시설에 좀 지원해 주십사. 저는 그렇게 하고 아까 국가에서 뭐 30%인가 40% 그 한다는데 연차적으로 조금 이 국공립으로 전환하는데 많은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어린이 그 보육 환경을 그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민복지실 그 노력도 중요하지만 친환경 급식이라든가 저 공동주택 관리 등의 그 어린이집 임대료 같은 것 유관 부서가 좀 있습니다. 좀 그런 부서하고 좀 유기적인 협조를 좀 그 강화해서 그 보육 환경 좀 많이 좀 개선되도록 그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물어보는데 지금 앞으로는 이제 500명 이상의 그 아파트 단지에서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보육시설을 알고 있죠? 아직 그 법령이 개정됐다고는 그 아직 우리한테는 안 왔습니다만은 우리 지금 계획은 그 앞으로 그 오령주기에 대단히 아파트가 그 들어서면 이제 그 해당 면적을 무료 임차를 하려고 지금 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료 임차를 하면 이제 그것도 그 이제 분양 전에 그 미리 사전에 좀 협의를 그 건설업자하고 또는 그 자치위원회하고 좀 해야 될 그런 게 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그 신중한 뭐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남학 같은 데는 아파트가 지금 다 이렇게 아파트 자체 안에가 어린이집이 있는 모양이에요. 지금 12개소 그분들이 제일 힘드는 게 지금 뭔지 아세요? 힘들어하는 게 이제 결국은 이제 비용의 문제인데요. 이게 지금 비용의 문제입니다. 그 임대비를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어린이집이 임대비를 줘야 되는데 이것도 좀 군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좀 일괄적으로 또 안 그러면 좀 지원을 해주는 방법으로 좀 연구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 보육료 대비 월 임대료 뭐 산정 기준은 있습니다. 지금 12개소인데 그 실제로 그 우리가 그 산정은 임대료보다 더 많이 받는 데도 있고 적게 받는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 임대료라는 게 그 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 복지실에서 관여가 좀 한계는 있습니다만 앞으로 그 저 남학 신도시 사업소하고 또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또 유기적으로 그 협조를 해서 혹시 이제 이제 임대료 산정 금액보다 더 많이 받는 데는 좀 그 하향을 유도한다든지 정 안 되면 우리가 좀 지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아파트 관리 사무소도 또 그 어려운 여건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렇게 좀 우리 군에서 지원해주는 방법으로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아까 개인적으로 물어보니까 공직생활 7일밖에 안 남았다는데 예,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예, 이효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히 좀 묻겠습니다. 그 실장님 국공립 우리 답변서에 보면 3개소 있죠. 예. 제가 쭉 연장해서 의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좀 알고 있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이제 남학의 국공립의 전자에 많은 얘기들이
수치나 얘기 있었습니다만 또 감사를 해본 결과 시설이 부합하지 못해서 더 이상 중원도 안 되고 그 어린이들이 목포로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데 국공립을 국가에서 장려하고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무안군에 국공립 3개 있는데 1000개가 더 하나 있어요. 푸른 소리라는 데. 예, 예. 사실 몇 년 전에 아무리 지금 같으면 큰일 나겠지만은 그때 결산검사 시 뭐 그런 얘기도 좀 하고 했는데, 이 원장을 가공임을 세워놓고 다 봉급을 타가지고 우리 훼손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 저는 그걸 주장했어요. 어떤 법을 적용하더라도 이 국공립을 폐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하지 못한다 해가지고 쭉 유지를 해왔는데, 지금에 보면 어린이들이 한 100명 정원을 받아놓고 한 30명 정도 운영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운영비 모든 예산이 우리 군비가 얼마나 갑니까? 이 30명 정도, 정확히 보면 30명이 안 됩니다. 그 인원수에다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할 때는 뭘 때문에 투입한 거예요? 그리고 잠정적으로 보면은 물론 주무 개장하고 많은 이 문제, 추후 문제, 과거 지내왔던 얘기 이번에도 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정원이 없어가지고 남학 같은 데는 우리 무안군의 어린이들이 녹포로 가고, 정원을 100명을 주면서 국공립 거기다 운영한다는 것은 정말 어느 도단이고, 지금 현재 우리 1000개 잠정적으로 2019년도 출생 아동아를 잠정적으로 잡아보니까 몇 명인 줄 아세요? 뭐 혹시 예, 1000개가 그 2018년도에 그 영유아 인구수가 111명입니다. 출생자를 지금 예, 모르겠어요. 출생자는 뭐 제 통계는 없습니다. 예, 출생자는 한 명입니다. 한 명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그 많은 인구를 갖고 있으면서 출생자는 한 명이에요. 그렇다고 보면은 어린이집도 국공립 어린이집도 내년에도 2019년 한 20명이 불과할 것이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이 예산이 얼마쯤 푸른 소리에 예산이 투입된 줄 아세요? 1000개 그 푸른소는 2008년에 그 이제 기부 체납을 해서 우리가 그 국공립으로 전환한 그런 그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그 정원은 108명입니다만은 현원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2000 그 위탁 기간에 내년 6월까지인데 그때까지만 해서 그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런 문제점을 감안한다고 그러면은 빨리 폐쇄해서 남학에 전환을 시키든지 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라는 얘기요. 제가 계장님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원장 또 사표 내서 또 공고해서 채용했죠. 예. 그렇다 보니까 그 고비용으로 저효율을 높인다는 것은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늘 수년 전부터서 정원 조정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정원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원 조정을 할 때 정말 남학 같은데 실질적으로 인구 어린이 많은 데다 정원 조정 좀 많이 배려를 해야 된다 하는데, 또 그렇게 집행부에서 생각을 않더라고요. 어떤 논리를 또 피냐면은 뭐 김철주 전직 군수님께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안동마을에 그 어린이집 정원 조정과 정원 뭐 건축 설계할 때부터 한 300명 정원을 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100명뿐이 안 줬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왜 어린이도 없는데 이런 데 국공립을 수년 동안 방치하고 놔뒀다는 것을 공무원들이 좀 반감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필연적으로 내년 보육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뭐 정원 조정도 물론 할 것이고 정원 조정 필히 좀 해야 됩니다. 하시겠죠? 예, 보통 그 보육정책 그 심의위원회는 매년 2월에 개최합니다만은 예. 그런 그 어린이집에 대한 그 수요 여건을 지역별이라든가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해서 신중하게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정원 조정하는데 뭐 심의위원회에서 의중만 위원회만 구성되어 있지, 사실상 그 집행부의 의견이 다 100% 존중하잖아요. 집행부에서 이건 어디는 몇 명 하고 어디는 몇 명 하고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좀 공정하게
정원 조정을 해주시고 푸른송을 국공립 어린이집 어린이집은 6월 원장 만기가 돼 있기 때문에 위탁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그 건물 우리 군 소유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 걱정 안 하는데 왜 자꾸 그 푸른솔 어린이집을 끌고 가는지를 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감사에 지적돼서 가공임을 세워서 원장 봉급 수령해가지고 다시 백어택을 시키고 그 난리 과정에서도 지금까지 지내왔단 말입니다. 직원들이 그만큼 그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특혜도 아니고 이거 뭐라고 할까요? 하여튼 이렇게 지내왔다는 것을 뭐 실장님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시겠죠. 하여튼 이 부분은 2019년 때는 분명히 어떤 정리가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잘 해주시겠죠? 알겠습니다. 예, 이사입니다. 네, 포친을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방안에 대한 질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